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공 심화과정을 듣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보시면 플렉시블 벤처의 정의, 특성, 장단점, 내진의 종류 및 특성 비교, 플렉시블 벤처의 제작 순서, 그리고 마지막 리페어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시블 벤처의 정의는 주입 성형기술 인젝션 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연성이 뛰어난 아크릴 레진과 나일론 성분의 열 가소성 레진으로 만든 가철성 국소 의치를 말합니다. 탄성 의치라고도 불립니다. 플렉시블 벤처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환자에 대하여 양측 혹은 편측으로 수복하기 위한 심리적인 가철성 국소 의치로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플렉시블 벤처의 특성은 일단 기존의 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거의 없고 얇은 의치상은 이물감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감각을 더 향상시킵니다. 저작 시 의치상이 부드러운 운동은 치은에 마사지 효과가 있고요. 보통은 비가역성 콜로이드인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사용하여 인상을 채집합니다. 장단점을 보시면 일단 클래스2가 메탈 클래스2에 비해 심리적이고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상악의 경우 이제 가벼운 무게를 가지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얇은 두께로 이물감이 적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파레싱이 어렵고 나일론 플렉시블의 경우 릴라이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위치로서는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에 약해서 이제 열에 닿으면 이제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플렉시블 덴처의 장점으로 이제 심미적인 것을 가장 장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파셜 덴처 이제 아이바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랑은 이제 심미성에서 아주 많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일론 계열 플렉시블 레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열 가소성 레진이고요. 탄성 및 충격 강도에 뛰어납니다.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라이닝이 불가능하고 프레싱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공소에서 하고 있는 아크릴톤 레진은 열 가소성 아크릴 레진입니다. 탄성은 나일론 플렉시블의 절반 수준이고 강도 및 정도는 기존 아크릴 레진의 2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크릴 레진이다 보니까 퍼레싱이 쉽고 구강에서 리페어 릴라이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표로 만들어서 이제 나일론 계열의 플렉시블 덴처와 아크릴 계열의 플렉시블 덴처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성분은 이게 나일론 계열, 아크릴 계열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탄성은 나일론 플렉시블이 훨씬 좋고요. 아크릴 톤 플렉시블 덴처는 이제 탄성이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릴라이닝은 나일론 플렉시블 덴처는 이제 구강에서 릴라이닝이 안 되고요. 아예 안 된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 계열의 플렉시블 덴처는 이제 구강에서 직접 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마가 나일론 계열이 어렵고요. 아크릴 계열이 쉽고요. 그 다음에 치태는 기존 플렉시블 덴처가 일단 치태가 잘 생기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크릴 계열의 플렉시블 덴처는 비교하여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너가 이제 전용 클리너가 발 클리너나 뭐 그런 걸 사용해서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 계열의 클리너는 이제 모든 거의 클리너가 사용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이제 아크릴 계열의 플렉시블 레진의 단점이 이제 아크릴 계열의 레진으로만 너무 넓은 부위를 피기하다 보니까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파열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풀덴처나 그런 것도 이제 강도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안에 메쉬 타입으로 해서 메탈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저번에 수업했던 뭐 하이버도 넣고요. 그 다음에 풀 프레임 해서 풀 커버리지 타입으로
이렇게 풀덴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크릴 계열 플렉시블 레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저 커넥터는 이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클래스프 부분만 이제 아크릴 톤 그 플렉시블 레진을 써서 이제 심리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약한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다음에 이제 제작 과정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제작 순서는 인프레션, 그 다음에 모델 작업 디자인 및 서베이, 릴리프하고, 그 다음에 왁스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크릴 톤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프레임까지 해서 왁스림까지 나가야 이제 바이트 체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프레임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체득하고 석고 모형을 복제해서 마운팅하고 배열, 층 형성, 메몰, 왁서시하고 슈팅, 디플라스킹 해서 파르싱해서 완성까지 해서 이제 제작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맨 처음으로 임프레션을 떠야 되는데요. 일단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체득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플렉시블 렌처를 작업하는데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알지네이트로 이제 인상을 떴을 때는 조직이 눌리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러버로 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뜨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지네이트는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해주고 개인 트레이나 림락 스톱 트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공 트레이죠. 그리고 모든 치음과 보더를 정확하게 인상 체득해야 저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모델이 오면 디자인 및 서베이, 릴리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모델을 보고 적합한 디자인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삽입물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아 면이나 조직부의 언더컷 위치와 논 언더컷 부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더컷이 심한 조직 부위, 보더 라인 이쪽 이렇게 이제 플렉시블 덴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끝에 보더 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치조정 부위를 릴리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은 잘 안 나왔는데 발치와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릴리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서베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유지부 플렉시블 파트가 여기 이 부분에서 유지를 넣고 이제 이 부분만 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지드 파트는 이제 딱딱한 하드한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특히 릴리프가 돼서 이 언더컷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힘을 더 받기 때문에 더 과도한 유지력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는 이제 거의 언더컷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단 공동 변이로가 이 90도, 이 척탈, 완전히 수직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삽입 철거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90도가 아닌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이쪽 언더컷을 이용해서 이제 더 위치가 들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삽입로와 철거로가 기능시 탈락하는 공동 변이로랑은 다르다. 이 말이 이제 끈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90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로 수직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최후방 지대치에서 이제 이 프로치말 쪽 언더컷을 이용해서 이제 그 언더컷 때문에 더 들리지 않게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 공동변의 삽입 철거를 달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유지부에서 이거 유지력을 얻는다고 해도 이 디자인이 안 돼 있다면 아무래도 더 탈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대치 작업이나 뭐 특별하게 그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연치로 하기 때문에 자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컷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뭐 기울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돌아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지게 되면 이제 이쪽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쪽에서 유지를 얻게 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서베이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언더라인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그 라인인데요. 이 선을 따라서 이제 클래스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전면은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중앙 라인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 중앙 라인 치아 최후방 지대치에 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 뒤쪽은 아까 말했던 리지드 파트, 단단한 하드한 부위고요. 이 앞쪽은 이제 유지부를 넣는 탄력성 있는 플렉시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트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쪽 언더컷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착탈로가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딱 걸리는 형식으로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 유리단 케이스랑은 틀리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유리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앞쪽 지대치를 이렇게 여기 프록시마 쪽에서 언더컷을 이용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착탈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용하고 이쪽을 안 이용하고 그냥 수직적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뒤가 이렇게 들려버리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이렇게 뒤쪽을 먼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앞쪽을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삽입로고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공동 변이로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래스프 리지드 파트는 블럭아웃을 해주고요. 이 가운데로 나눴을 때 이 뒤쪽 파트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력은 최소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벤처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고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샬 하시는 분들이 유지력이 세게 막 이렇게 딸깍 소리 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지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하고 그 다음에 서베이를 보고서 이제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프레임워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콤비네이션 타입으로 할 때 이제 왁스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전에 일단 프레임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왁스림까지 해서 바이트 쉐드를 하게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뭐 퍼티를 이용해서 뜨거나 아니면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어서 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트 쉐드를 하고요. 이제 퍼티, 그 다음에 여기에 레코드 베이스 위에 이제 왁스로 해서 이렇게 바이트 쉐드를 하였습니다. 모형을 복제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모형 복제 시 석고 계열의 아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가가 이제 인산염계랑 이제 실리콘 아가랑 그다음에 석고 계열을 쓰는 아가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가를 붓고 50분에서 1시간 동안 벤치 클린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을 체크해서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두지 않고요. 그 아가의 승분이 증발하여 모델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아가와 모델이 잘 분리가 안 되면 그런 다 뜯기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많이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빨리 빼면 이제 아가의 변형이 생기거나 이제 복제 모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제한 모형으로 마운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운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없는 잔여 부위를 이렇게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깊은 쪽이나 치강 사이 쪽에서 이제 쿠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다 커팅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발치어나 릴리프한 곳, 지대치 쪽, 프록시마 쪽에 서베이 라인 잡힌 것도 이제 구강에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면은 더 이제 불필요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쪽도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아 쪽은 최대한 교합면 쪽만 드러나게 잘라서 바이트와 모델상의 적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마운팅이 끝난 후에는 치아 유지호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기계적 유지를 줘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열 가소성 레진이다 보니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유지를 꼭 유지물을 형성해서 유지를 꼭 얻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부는 약간 깊숙하게 해서 아무래도 면적이 부치부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실하게 펴지지 않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확실하게 레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요. 부치부 같은 경우는 전치부보다는 탈락 위험이 적으나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되고요. 이 리텐션 폼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론 계열의 플렉시블 레진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지아 쪽에서 디스탈 쪽으로, 그 다음에 이 교환면 쪽은 안 파고요. 교환면 쪽은 안 파고 밑에 치조면 쪽 해서 이렇게 T자를 형성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최대한 다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아크릴 계열의 플렉시블 렌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더 파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나일론 계열의 플렉시블보다는 슈팅할 때 흐름성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파주고 아까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파주면은 레진이 다 안 들어가서 확실하게 잡아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끝난 후에 칠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디자인대로 형성을 하고요. 최대한 정해진 수치에 맞추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하는 이유가 이제 프레싱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소프트한 상태, 이게 왁스 상태에서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다음 작업에도 훨씬 수월하고 프레싱도 깔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난 후에 치아의 이동이나 왁스의 수축으로 배열 상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트를 한 번 더 체크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를 하게 될 텐데요. 메모는 이제 1차 메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을 한 이제 레진이 들어갈 주입선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메모, 3차 메모까지 해서 메모리 완료되게 됩니다. 제가 할 거는 보통 통상의 방법은 그 전에 나와있던 방법은 이제 분할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원스텝으로 비분할법으로 해서 메모를 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분할법 이제 1차 메모를 할 건데요. 이제 플라스크에 바세린을 바른 후 이제 밑에다 이제 플라스타를 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위치를 시키게 되고요. 메모 시 주의할 점은 이제 상황의 가운데 부분이 이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의 높이와 위치를 이렇게 신경 써서 메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메모리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스크루가 달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쭉 가는 것이 더 잘 나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생각해서 1차 메모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을 부착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7.5mm짜리 왁스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5mm짜리 유틸리티 왁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3mm짜리 왁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이 후연부 뒤쪽이 저번에 그 아가 콜드큐링 하실 때도 아셨겠지만 이쪽을 이렇게 제대로 끝까지 연결을 안 해주면 이쪽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확실하게 이 뒤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닿아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확대해서 본 거고요. 이제 7.5mm짜리 왁스, 5.5mm짜리 해서 뒤쪽으로 해서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수가 다 달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상악 같은 큰 경우, 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나가고 이쪽으로 딱 나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치부만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세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코 밑쪽에서부터 이렇게 빼가지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해서 쭉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3개 달아줘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인공치 표면을 휘발유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물질이나 왁스가 있을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유지를 위해서 본드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그럴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치 탈락 방지를 위해서 이제 젤형 본드가 있습니다. 고체형 본드인데 이거를 이제 구슬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가 탈락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드 시 시간 경과에 2차 본드가 완전히 경화한 후에 작업이 들어가야 이제 그 전에 붓기 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석고랑 해서 섞이고 잘 못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잘 경화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메모를 할 건데요. 다 듣고서 이제 2차 메모는 이제 초경속도를 이용해서 왁스와 치아 사이를 이런 식으로 다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발라주시면 나중에 이제 파르시나스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2차 메모를 완료 후 이제 플라스크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2차 메모를 했던 초경속도가 다 굳게 되면 이제 3차 메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플라스터와 밀러스톤을 이제 섞어서 웬만하면 진공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진공 메모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동을 주면서 이게 이제 저희 플라스크에 딸려나와 이제 주입하는 이런 플라스틱인데요. 이걸 이렇게 대고서 이 위에다가 이제 석고를 부어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서 차게 됩니다. 이제 왁스워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왁스워시 이제 저희는 이게 분할법이 아니라 비분할법이기 때문에 이 가스로우븐이라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왁스워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바통같이 생긴 게 이 가스로우븐이 이 원리가 보시면 이제 끓는 이 밥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불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걸 끓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구가 이제 열을 받게 돼서 이 함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왁스가 이제 연화하기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물 끓는 그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가 딴 데는 안 빠져나오고 이 옆쪽으로, 이쪽으로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옆쪽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서요. 이 증기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함을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왁스는 밑으로 빠지고 이 증기가 이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왁스워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부에서 발생한 증기가 플라스크 내 왁스를 세정하면서 내부 용기를 통해 본체 출구로 이렇게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을 준비할 건데요. 이제 알맞은 양을 알루미늄 캡슐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알루미늄 캡슐에 알맞은 양의 레진을 넣고 알루미늄 캡을 씌우고 이렇게 밀어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팅을 하게 되는데 그 아크릴톤 레진의 이제 이 컨디션을 보게 되면 이제 260도에서 25분 동안 녹이게 되고요. 네, 이거는 하이덴탈에서 나온 이제 나일론 계열 플렉시블 레진이거든요. 이거는 320도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녹이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뭐 발플라스타나 아니면 이제 루시톤 FRS 같은 경우도 이제 260도에서 300도 한 320도까지 해서 멜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린더에 이제 아까 준비한 알맞은 양의 레진을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캡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 이 봉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다 눌러줘서 다 녹을 수 있게 해주고요. 밀어넣고, 슈팅을 하기 전인데, 밀어넣고, 그냥 실리콘 이 패킹입니다. 고무 패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를 바로 이 패킹을 눌러줄 수는 없으니까 그 위에서 눌러줄 수 있는 플레이트를 넣어줘서 슈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녹였던
그 20분에서 25분 동안 녹였던 이 실린더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왁서시 다 했던 플라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이 봉이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주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압력을 좀 이렇게 하시기 전에 잘 확인해 주셔야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요. 꼭 확인하시고 슈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30분간 시공서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함에서 분리해서, 이게 함에서 분리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석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들은 이제 석고 용해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하게 된다. 이게 석고 용해제고요. 용해제를 당근 후에 내면, 이게 아무래도 내면이 잘 나와야 나중에 이제 적합을 볼 때나 할 때 수월하기 때문에 내면을 하고, 그 다음 외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파리싱을 하면서 러버 포인트나 아니면은 그런 걸 다 연마 기구가 닿기 때문에 이 안쪽을 특히 더 이렇게 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연마면을 다듬게 됩니다. 이제 스프링 있는 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갭이 생겼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렇게 다 따듬게 되고요. 그 아까처럼 이제 원 스텝으로 이렇게 매물할 경우에 갭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커팅식 니퍼를 이용해서 커팅을 할 때 이제 아까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3mm짜리 왁스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만큼 3mm만큼 레진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 자르는 것보다는 이제 커팅하면 더 쉽게 자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번에 너무 자르지 말고 조금씩 잘라내는 게 더 이제 작업하는데 수월하고요. 스프루 끝부분에 크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레싱을 할 건데요. 이제 연마면을 다듬은 후에 내면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달걀 껍질을 벗겨주듯이 아주 얇게 한 겹만 이렇게 벗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포인트는 여러가지 종류별로 만들어서 파레싱 할 때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너무 크면 내면 이렇게 깊은 곳이나 그런 곳을 넣기가 힘들고, 그냥 너무 작으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알맞은 도구를 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합을 보게 될 건데요. 이제 내면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러버 포인트로 파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대치 있는 곳이랑 치아가 이제 인접한 조직면을 좀 더 연마해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치아에 인접할수록 조직의 쿠션 양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신체 변화, 이제 피곤하다던가 그러면 이제 잇몸이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이렇게 플렉시블 렌처에 부은 잇몸이 눌리다 보니까 아프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방지할 겸 해서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파리싱을 하게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외형선하고 그 다음에 지대치, 서베이 라인을 설정하면서 따놓게 됩니다. 이때 다듬을 때 이제 너무 과하게 다듬게 되면 이제 서베이 라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떠버려서 음식물이 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덮어주는 것이 더 좋고요. 그러려면 이제 조금씩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파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대치가 2개나 3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처럼 스프링을 달 때 일부러 이렇게 더 레진이 잘 흘릴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커팅을 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뭐 니퍼를 이용해서 커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바를 이용해서 커팅을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2-3개밖에 없을 때 커팅을 뭐 바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에 손상이 가거나 아니면 뭐 크랙이 갈 수도 있고요. 니퍼를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란색 이 얇은 메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 자를 부분에 갖다 대고 그 메스를 눌러서 자르는 게 아니고 그 닿은 상태에서 벤처가 움직여져서 벤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이제 성공 확률이 높고요. 코팅 만약에 이 노란색 메스에 힘을 주고 자를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기에 크랙이 올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최대한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치의 이제 교합지를 이용해서 적합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합지인데요. 이제 교합지를 내면서 찍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치면서 이제 적합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펜슬로 마킹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리 숙련되더라도 이렇게 최대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중간에 실수를 했던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요. 일단 펜슬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을 보시다가 너무 이제 세서 유지력이 세서 이제 지대치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러진 지대치는 바로 붙이지 마시고 이제 그 부분은 내비두시고 다른 부분부터 이제 적합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적합을 다 보신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보신 후에 그 부러진 지대치를 붙이셔서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보면 더 이렇게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을 이제 파리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께 조정 및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퍼미스 될 것도 생각해서 이제 최대한 연말을 부드럽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께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유지력이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용해서 적합을 보실 때 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최종 적합 볼 때 이제 상악의 경우에는 이제 수축이 이 스쿨에 달렸던 이제 부계부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쪽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클 쪽이 이제 많이 수축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합지를 이용해서 찍어보면 이 버클 쪽에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계부 쪽이랑.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너무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너무 크게 찍히거나 아니면 그쪽만 찍힌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적합을 봐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찍히면 이런 거는 다 봐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쪽을 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축이 오면 이제 벤처 자체가 이제 수축을 하면 이제 작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을 되게 압박하고 끝이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다 쳐주게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적합을 보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흐릿하게 작은 점 형태로 이렇게 되게 많은 점의 형태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이제 다시 마운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 모델을 이제 다시 마운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일론 계열의 플렉시블 덴처 같은 경우는 교화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함에 잠겨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그 작은 함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팽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레진 자체가 이제 수축돼 있다가 이제 팽창을 해버리기 때문에 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많이 올라가면 진짜 한 1~2mm까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트를 한 번 더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정확한 고철문을 만들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플렉시블 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꽉 물 경우에 오히려 언더바이트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짝 더 높게, 약간은 더 높게 해서 바이트가 나가는 게 더 잘 맞는 고철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퍼미스를 된 이제 기구들이고요. 이제 트리플리랑 이제 노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그 퍼미스 가루 1대1을 섞어서 이제 저는 이제 플렉시블 덴처 전용으로 나오는 이제 퍼미스 가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일론 계열이다 보니까 아크릴 계열의 퍼미스를 쓰게 되면 진짜 연마도 안 되고 많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세고 더 잘 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퍼미스 가루를 저는 퍼미스 가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과 이제 1대1로 혼합해서 걸쭉한 상태로 해서 휠에 묻혀서 뭐 퍼미스 되는 방법은 일반 덴처랑 뭐 똑같습니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광택의 효과도 있지만 이것도 약간의 연마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퍼미스에서 다 못 잡았던 장소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것을 잡는데 이제 3D 분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즈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광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크릴 계열의 플래시블 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수시로 묻혀가면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이 나면 이 덴처가 크랙이 생기고 성질이 변해서 파손되기 쉽고요. 열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냥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열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물을 수시로 이용해주는 게 최대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론 계열의 플래시블 덴처 같은 경우는 펌스가 굉장히 안 되집니다. 박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을 조금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힘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주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레진이기 때문에 녹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하는 게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까지 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 나일론의 플래시블 레진을 사용한 이제 덴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크릴 계열의 레진을 사용한 플래시블 덴처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페어를 알아보게 될 건데요.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보니까 35번이 이제 결승이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리페어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서베이 불러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배열하고 이렇게 치우 영상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프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완성된 덴처에서 이제 클래스프 있는 데만 이제 블라인딩을 이렇게 쭉 해줍니다.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를 위해서 이제 구멍 이렇게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왁스로 해서 치유 영상 해줘서 이 왁스 패턴만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투스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 투스텝으로 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메모 후에 왁스워시한 모습입니다.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메모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어디서 봐서 그걸로 이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함을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치아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를 밟은 후에 이게 발필인데요. 이게 이 부분을 이 덴처 부분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붙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스틱을 달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2차 메모를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왁스워시를 한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아까 결승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치아를 이렇게 뭐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고체형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슈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피주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함을 잠그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슈팅을 해주시면 이제 붙어서 이제 리페어가 완료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되게 정신없이 한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또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올릴 겁니다. 이제 그 교수님 그 카페에 올릴 거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더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시고 아마 그 방법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나 뭐 그런 것도 그냥 그 2차 법으로 해서 원스텝이 아닌 투스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그 동영상은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거는 뭐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맞겠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한 거면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졌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